사무총장이. 네. 백공일과라는 말 아시죠? 사무총장은 다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데 내란 수개가, 내란 옹호 세력들이 부정선거했다.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나와서도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셨죠. 부정선거는 아니,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했죠. 네. 네. 아니 그런데 판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입니다. 꼭 말씀하는 게 검사 출신 같이 얘기가 길고 변명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잘한 거예요. 총장 잘하신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사무총장 시켜줬지만 부정선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입이 1000개에도 말을 못해요. 잘못했다 하고 고치세요. 아셨어요? 네. 행안부 차관. 네, 차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 의무화 문제 해야 한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가 있다로 돼 있죠.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제가 해야 한다로 교정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교부세라는 게 뭐 전국 지자체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예, 차장입니다. 차장. 인사 지금 알바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답변이냐면 내가 추천한다. 그 추천을 대통령실에서 해가지고 하느냐? 이걸 물는 거예요. 뭐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했어요? 경찰 국감이 그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추천해야 경무관 이상은. 아니 법은 알아요. 네네. 나도 더 높은 것 해봤어요. 근데 추천하게끔 누가 만들어줬냐고요. 뭐 그거는 지금 말이죠. 예. 국정원이고 다 알바끼 인사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네, 유념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소련제 권총을 지금 수입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뭐 온라인상 뭐 양쪽 대표님들한테 뭐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나 본청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거기에서 거론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고지해 줬어요? 고지는 뭐 제가 알기에는 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변천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하세요. 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한번 죽이는 대한민국이. 네, 정리해 주시죠. 지났습니다. 이 현재 판결을 앞두고 총기 소지자들 여러 가지를 단속한다고 발표했죠. 예, 총기 출하를 금지를 전날부터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예. 총기만 단속할 게 아니라 입으로 기관총 쏘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단속해야 돼. 그것도 뭐 서부 지역 관련해서도 배후 세력으로 해서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CCTV가 공개됐어요. 그것은 엄연한 국정원법 위반인데 경찰에서 그걸 보고 수사 안 해요? 뭐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뭐 요청이 온다든지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경찰은 그 상대 기관에서 통보가
수사가 와야 수사나요? 뭐 기관 내부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체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인지할 경우에는 외부 세계 정보기관 어디를 보세요. 그러한 내부 CCTV를 공개하는 것. 그건 국수본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본. 네. 법무장 우리 저 법안 들어오는데 3월 29일 날 끝납니다. 3월 29일 날 끝납니다. 정리해 주시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수본 교체에 대해서 뭐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어디서 추천하라고 추천할 거예요? 뭐 정리해 주시죠. 그때도 뭐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반반이라고 해요. 우정수 특수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차장 등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 공수처는 긍정을 못. 저는 법사위원을 4선 내내 했습니다. 제가 5선 의원인데 4선 내내 했어요. 이런 질문은 오늘 처음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제가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차관, 네. 이후 예언을 막론하고 즉시 항고 지휘할 생각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 속에 윤석열을 재판하면서 법정 구속할 수 있죠. 재판부의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 아니에요. 예, 국민은 윤석열을 격리시켜야지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관저 정치하잖아요. 관저에서 쌍권총을 샀어요. 권영세, 권성동 불러다가 지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똑같은 독재자입니다. 박정희의 딸 탄핵 2호 찾아가서 탄핵 2호 참모들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극우화 아스팔트 와서 윤석열 구해내자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풀려나가지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상목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게도 법원에도 공수처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헌법재판소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중시하겠지만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헌법을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은 왜 소화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저런 독재자 자식들이 나와서 준동하고 있고 독재자가 관저 정치를 하면서 쌍권총 차고 덤비고 있는데 이것을 구할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따라 잘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내려줘야만이 국가 혼란을 막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13일 날 감사원장 그리고 세 분의 검사들 선고하고 바로 이어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
만약 그것도 불연이면은 14일 날 해야 된다.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고지합니까? 지금 보세요. 10개 학교가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가 다 폐기한대. 한남당 학교도 다 폐기한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14일 날 사전 고지하지 않더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는 14일 날 아침에 고지하고 생중계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 파면 선고가 나면은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월 14일 날이 대통령 선거일이고 수요일입니다. 17일 날 해도 화요일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14일 날 내일 모레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15, 16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생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출, 대미 수출 3위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데 트럼프가 25% 관세 때리겠다. 최상목 전화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윤석열이 만들었으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늦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진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일 날 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판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 보세요.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좌표 찍어서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가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짓을 하는 게 조용히 하세요. 독재자의 질의하세요.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그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극우화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가 괴멸하고 전부 극우파만 준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고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이번 주 내로 선고해 줄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아시겠어요?